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24일 오후 1시입니다. 저는 계속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은 코브라가 독을 빼는 것하고 마찬가지다. 가장 안전한 대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핵 대 핵의 균형 맞추기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한국도 핵 보유 상태가 되어야 한다. 한국의 핵 보유 상태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핵무장이다. 또 다른 하나는 91년에 빼내갔던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이다. 또는 한국 해역에 미국의 함정이 상시 배치되는 것이다. 그 배에는 한국의 군 당국자도 같이 타고 있어가지고 일종의 공동 사용권 같은 것도 우리가 가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VOA 보도에 의하면은 피트 판타 국방부 핵문제 담당 부차관보가 아주 핵심 인물입니다. 핵문제 담당 부차관보가 미국 군에서 지금 해상 순항 미사일을 배치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해상 순항 미사일이라는 것은 함정에 싣고 다니는 순항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을 말합니다. 이것이 한반도 전술핵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논의가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를, 이 정도로 핵심 인물이 이렇게 이름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핵게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만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면서도 저로서는 또 안보를 걱정하는 한국인으로서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선 이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VOA 보도입니다. 미국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해상 순항 미사일을 한반도 전술핵의 대안으로 논의 중이라고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통합 방어 시스템도 개선하고 있다. 라고 피트 판타 미 국무부 핵문제 담당 부차관보가 밝혔다. 이렇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해가지고 북한 핵에 따른 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묻는 VOA의 기자 질문에 미국은 현재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술핵 무기는 갖고 있지 않다. 전술핵은 국지전 등 전술적 목적에 사용하는 소형 핵무기로서 6.25 전쟁 직후에 주한미군에 200발 정도가 배치되어 있지만 1991년 9월 한반도에서 전면 철수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판타 부차관보는 해상 순항 미사일은 전술 핵무기가 아닌 사거리가 긴 무기에 해당되지만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저기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해상 순항 미사일 한반도 근해 배치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게 장점이 핵무기를 한쪽 전역에서 그걸 전술용어로 시어터라고 합니다. 전술 또는 전략 영역이죠. 영역. 이 시어터에서 저 시어터로 아주 쉽게 바꿀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상 전술 핵무기보다, 지상 전술 핵무기라는 것은 뭐 미사일에 싣는 게 아니고 보통 전투기에 싣는 걸 말합니다. 전투기에. 유럽의
미국 전술 핵무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배에 싣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하면은 참 쉽다. 아주 기동성도 있고 유동성도 있고 융통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해상 발사 순항 미사일은 영내에 확장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안으로 들어왔는지 여부를 적이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다. 이 절묘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여기서 확장 억지력이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과 한국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한국은 핵을 가지지 않아도 미국이 Extended Deterrence를 제공한다. 확장 억제력을 제공한다. 이게 바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한국을 보호하겠다. 한국에 가해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미국의 핵무기라, 이게 바로 핵우산이라는 뜻입니다. 핵우산. 핵우산을 제공하겠다, 이런 것인데, 이 판타 차관보는 이게 그러면은 확장 억제력에 해당하느냐? 예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했어요. 이게 확장 억제력이다. 확장 억제력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자문자답을 합니다. 이게 가장 유리한 방식이냐? 자문자답하면서 absolutely, 절대적으로 그렇다. 그러니까 이 방안에 대해서 미국 군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절묘한 방식이라는 것을 확인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일본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핵무장 논의에 대해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만이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동맹국에 대해서 무슨 의심을 해서가 아니라 그 동맹국이 핵무장을 하면은 핵이 세계적으로 확산돼 버린다. 일본,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은 그러면 호주는 가만히 있겠느냐? 그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줘서 연쇄적인 핵 확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는 공격과 방어 수단을 통합해서 매우 한 차례 관계 통합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판타 부차관보는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이 너무 미온적으로 반응하는 거 아니냐. 동맹국은 소홀히 하고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거니까 그냥 무시하는 거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절대로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에게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요약하면은 피터 판타 미 국방부 핵 문제 담당 부차관보 이야기가 바로 이게 전술핵 재배치입니다. 다만 전술핵을 어디에 배치하느냐? 한국 땅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근해에 전술핵을 운반할 수 있는 크루즈 미사일을 탑재한 함정을 배치하는 겁니다. 뭐 그게 뭐 주로 순양함이겠죠. 순양함, 구축함, 항공모함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뭐 항공모함 와도 되지만은 크루즈 미사일, 해상 크루즈, 함정 크루즈 미사일이죠. 함정 크루즈 미사일. 함정 크루즈 미사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을 한두 척 정도만 서해, 남해, 동해 근해에 상시 배치해 놓으면은 북한의 핵은 무력화된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 능력보다야 그 정교한 타격력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이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죠. 그러니까 배 한두 척 갖다 놓으면 북한의 땅속에 숨어 있는 그 핵 능력이라는 게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는 그런 전략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배에 실어 놓은 핵무기는 이동이 가능하다. 이동이 가능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육상에 있는 전술핵은 그게 항상 탐지 가능하니까
붙어 있으니까 말이죠. 공군기지 근방에 있어야 되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미국이 고민하다가 결정적 수를 하나 내어놓고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게. 자,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아마 북한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북한이 어떻게 나올 건지. 북한으로서는 난감하죠. 그동안에 수백만 명을 굶겨 죽이면서 수십 년의 세월을 바쳐가지고 이제 핵 무기를 갖게 되었는데 미국이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핵무기 탑재 크루즈 미사일 장착 함정을 배치해버린다 하면은 이게 핵 대 핵의 균형이 맞춰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균형이 맞춰진다는 것은 핵을 가져보았자 대한민국에 대한 절대적 우위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북한이 진짜 핵을 포기하고 경제 개발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생기지 않을까. 그게 강제된 조건이지만은 그게 오히려 북한의 개혁 개방을 돕고 북한 주민들을 살리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이 상대도 칼을 드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아니, 강도가 어떤 집을 털려고 들어갔는데 그 주인이 권총을 들고 있더라. 그래도 뭐 어떻게 됩니까? 강도짓을 포기를 해야 되죠. 강도짓은. 물론 유럽에 있는 유럽에서 나토 국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뉴클리어 쉐어링, 핵 공유 제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개념이. 지금 나토 국가 중에 5개 나라가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그리고 터키 이 5개 나라에 미국이 공군기지를 갖고 있고 그 공군 전투기가 전술핵을 운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술핵을. 다만 전시에는 공동 사용권이 있습니다. 터키 같으면 터키와 미국이 공동 사용권을 갖고 있습니다. 전시에. 그걸 핵 공유 제도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정부도 그 정도는 요구를 해야 되죠. 미군 함정이 핵 탑재 함정이 오면은 거기에 반드시 한국 군인들이 같이 타고 공동 사용권을 가져야 된다. 이 정도로 우리가 압박을 해야 됩니다.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공론화되면 한국에서 이제 좌익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고 우리 문재인 정권도 지금 안보에 관한 한 대한민국 국민 편이 아니고 김정은 편인 것 같은 느낌까지 드니까 이 경우에는 반대하고 나올지 모릅니다. 전술핵 재배치 반대다. 전술핵 해상 재배치 반대다. 이렇게 되면 또 복잡하게 됩니다. 복잡하게 돼요. 아니, 한국이 북한의 핵 앞에서 벌거벗는 상태로 계속 있겠다고 하는데 미국이 와서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되면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문재인 정권에 만약 전술핵 재배치 이걸 반대한다면 그럼 당신은 국민의 적이 되겠느냐?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되겠느냐? 선택하라 하는 그런 질문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